감독님과 배우님들 모두 입장하셨고요. 그러면 영화 연출하시는 김준일 감독님부터 먼저 배우분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꽤 늦었는데 영화 시작하기 전에 저녁 들은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만큼 저희 재미난 이야기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한나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배우님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이 이제 개봉 전에 마지막 GV인데 이렇게 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나 역을 맡은 최소연입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부분에 시간 내서 잘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에 대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떠납시다. 네, 안녕하세요. 김범 역할의 윤준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얘기 많이 나누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영사 역할을 맡은 오태경입니다. 일단 이 늦은 시간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이든 편하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재밌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침에서 윤영사 역할을 맡은 조영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내주신 만큼 정말 진솔한 얘기 많이 나누면서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 가득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화를 막 보셔가지고 지금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 홍사님들까지 꽉 차 있는 자리고요. 어머니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모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개봉이고 아마 영화제 관객들이나 기자님들을 만나는 언론사를 제외하고서는 실제로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 게 처음일 거고, 특히 감독님도 장편 데뷔작이셔서 많이 떨리실 텐데 먼저 감독님 이렇게 훌륭한 배우님들과 함께 개봉을 앞두고 있는 소감이 어떠신지 들어주고 싶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사실 주변에서 떨리잖냐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떨리지는 않아요. 정말 솔직히. 왜냐면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영화를 잘 완성하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감독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겸허한 마음으로 관객분들의 반응과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훌륭한 배우님들과 함께 저의 첫 장편 연출작을 완성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사실은 감독님 각본도 맡으셨고 연출도 같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행사 준비하면서 영화를 2번 봤거든요. 근데 정말 꼼꼼하게 쓴 대사들이라는 생각을 두 번째 볼 때는 더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끼리 나누는 대사들이 굉장히 입에 딱 붙어가지고 취재도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께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한 명의 주인공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는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랑 또 완성된 작품 보셨을 때 감상이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배우님들 처음 이야기 읽으셨을 때랑 감독님 마지막에 이제 최종 완성본이라고 보여주셨을 때 어떻게 다르게 작품 느끼셨는지 조영균 배우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영화라는 장르를 처음 도전을 했었는데 제가 촬영할 때는 이제 저랑 보통 이제 태경 형님이랑 항상 같이 붙어 다니니까 형사 위주의 시각으로 많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천에서 독침의 완성본을 처음 봤을 때 물론 형사의 시각으로 촬영을 했지만은 이게 정말 관객의 입장으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뭔가 각자의 어떤 사람들마다 아픔이 있고 또 촬영할 때는 몰랐지만
태경이 형이 맡은 이 오형사라는 역할에서 아이가 또 있는 형사의 입장,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욕이 앞선 이런 건 뭔가 결과론적으로만 굉장히 바라봤던 입장에서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촬영을 할 때는 이런 충돌에 관해서 그렇게 정말 대본대로 그냥 연기에만 집중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좀 태경이 형의 마음이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조영근 배우님은 뮤지컬계 또 아이돌이신데 방금 이렇게 스크린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또 많은 영화에서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작품의 장성희 배우님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가 오태경 배우님이셨을 것 같은데 오태경 배우님은 또 감독님이랑 첫 작품이 아니시잖아요. 이야기 처음에 건네받으시고 그리고 완성본 보신 다음에 어떻게 느끼셨는지 같이 질문 드릴게요. 네, 저는 처음에 감독님 시나리오를 읽고 전화를 이렇게 드려서 너무 재밌다고 뭐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와 쩐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해서 함께 작업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영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천에서 저도 처음 영화를 봤는데 제가 너무나 재밌게 봤던 시나리오에서 느꼈던 느낌이 그냥 고스란히 스크린으로 묻어서 나온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전 사실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와 쩐다! 재밌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감독님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선배 입장에서 보셨기도 했겠네요. 네. 제가 오늘 실제로 배우님들 실물을 처음 뵙고 제일 좀 놀랐던 게 유준호 배우님인데 역시 남자는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영화 속에서 정말로 수더분하게 보이셨는데 오늘은 되게 멋쟁이셔가지고 이미지 변신이 확확 되는 배우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님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또 후반으로 갈수록 중심축이 되는 역할이셨잖아요. 일단 어제 파마했는데 알아봐 주신 것에 너무 잘 나왔네요. 네. 네, 원장님이 생일이라고 공짜로 해주셨습니다.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저희 생일 축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되게 여러 번 이제 인터뷰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시나리오를 그때 촬영하고 있던 어떤 작품이 있는데 그때 촬영 감독님께서 저는 그렇게 별로 저를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맨날 못 가다 이러고 가시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주시 잠깐만 이거 봐요 이거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성대모사. 근데 완전 똑같아요. 완전 선배님 모르지 않으세요? 근데 읽었는데 제가 그때 어디 천안 숙소에서 읽었는데 진짜 처음 이제 하고 이제 끝까지 그냥 한 번도 집중이 흐트러짐 없이 그냥 술술 익히고 이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그랬죠. 뭐 정말 이거 쩐다 하고 저는 끝날 때 살짝 울었거든요. 사실 마지막 씬에서 그래서 너무 참여하고 싶은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영광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제 캐릭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근데 뭐 감독님이 워낙에 다 잘 해주시고 마무리도 다 잘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작품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아들이 심성이 곱잖아요. 진짜 곱게 얼굴에 번지더라고요. 많이 안 번지게 그 정도 보면서 더 이렇게 망가뜨렸으면 좋았을 텐데 딱 빼자마자 아주 국소 부분만 붙어 있어가지고 최대한의 용기를 냈지만 고운 심성은 어쩔 수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치는 사실은 뒤에 있는 것처럼 독이 되는 부모라는 해시태그처럼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가 중심축이 되기도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두 소녀의 되게 안타까운 우정 그리고 애증 여러 가지 감정들이 녹아있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감정적인 주인공은 또 두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최수연 배우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먼저 영화를 찍기 전에 저의 생각들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 영화에서 주가 되는 단어인 사랑이라는
믿음이란 단어가 사실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조금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신선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나리오를 가기 전에 읽었는데 읽다가 졸리면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에 읽어버렸고 또 이제 영화가 처음 이제 구축 영화제에 상영이 되고 이제 2D가 3D가 되는 그 순간을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부분이 더욱 극명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고 보시는 분들도 그걸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 저와 유리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들의 이런 긴장감들이 굉장히 잘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한나 배우님, 처음 시나리오 읽으셨을 때랑 또 마지막에 영화 보셨을 때 또 감회가 엄청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물론 너무 재밌게 봤고요, 시나리오를. 저는 되게 무섭게 봤어요. 끔찍하고 무섭게 봤어요. 그때부터 뭔가 유리의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읽어 나가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저한테 되게 스릴러물이었는데 막상 나중에 나온 걸 봤을 때 제가 되게 놀랬던 건 슬픈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슬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장면들이었는데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근데 완성본을 보니까 슬픈 장면들이 있어서 되게 신기하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어떤 장면이 좀 가장 슬프게 와닿으시던가요? 유리 아빠가 저희 아빠가 이제 경찰서로 오는 씬이었는데 그때 캐리어를 들고 와요, 경찰서까지. 근데 저는 그 디테일이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다급했으면 캐리어를 들고 왔을까. 그 부분이 되게 진짜 보면서 많이 울었었고 그 마지막 예나 유리 케이크 씬 그 부분도 너무 슬펐습니다. 네. 사실은 정말 복합 장르물이에요. 가족 영화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물이기도 하고 미스터리 스릴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배우님들 아닌데 동생이 누나 데려가라고 할 때 너무 무섭지 않으셨어요? 얘가 약간 사탄의 아이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무서웠던 장면이기도 한데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장면들을 곳곳에 배치를 잘 해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측하지 않은 지점으로 관객을 쭉 데리고 가서 정말 여기 계신 배우님들 앙상블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이 또 학교 때 영화 전공이 아니라 문예창작 소설 쓰는 걸 또 전공으로 삼으셨었는데 이 시나리오 쓰는 것과 소설 쓰는 것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소설로 한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좀 더 중심으로 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이제 학부 때 문예창작을 전공을 했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영상대학원에 가서 영화 연출을 다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영화 공부를 다시 한 게 소설을 쓰기 싫어서였어요. 네. 소설은 사실 요즘 소설가들은 그래도 이제 출판사에서 내부적으로 기획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과 회의를 통해서 작품을 완성한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전한 공동 작업인 영화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네, 오로지 본인이 좀 완성해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그 소설을 막 방에 혼자 앉아서 내가 소설을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 작업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화 작업이 저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소설로 쓰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또 엄청 재미있는 소설 같은 영화이기도 해요. 여러 측면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 건들 지면서 감독님의 또 어떤 베이스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선물을 또 여기 질문 남겨주시는 관객분들에게 드린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최소연 배우님이 모델로 활약 중이신 트리팅에서 샴푸, 트리트먼트 같은 헤어케어 제품을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커피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감독님도 지금 질문창 같이 보고 계신데 좋은 질문이나 소감 나눠주신 분들 이따가 선정해가지고 선물 끝날 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신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길게 남겨주셔가지고 먼저 힙합맨 제이제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영화 소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별 피부로 인한 갈망과 당연할 것이라고 여기는 편견을 다루셨는데 어떻게 이런 소재를 삼으셨는지 궁금한데 계기가 궁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그 독침이라는 아이템 자체는 제가 사실 기획팀에서 기획회의를 통해서 알게 된 소재였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는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감당을 해야 될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그러면서도 뻔하지 않게 교훈적이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다른 질문에서 사실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대사에 대한 질문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묶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아이템을 받고 회사랑 같이 얘기를 할 때 대표님께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 대표님 저는 이 이야기가 오만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 결국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는 말을 아예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게 좋은 거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남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사랑받네? 행복하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라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버렸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싶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후반부에 소연 배우님 대사로 오만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고객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대답이 좀 배우님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겪어보신 적이 있냐는 질문을 주신 고객분이 계시거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도 이러한 오만과 편견을 가졌던 경험이 있으실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전원이 다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시면은 두세 분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만과 편견에 대한 경험. 잠깐 오태경 배우님이 하시죠. 네, 기둥이 원래 이럴 때 나가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게 나는 되게 그 친절함이라고 생각하고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인데 오히려 나를 좀 불편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남이 나한테 베풀어주는 친절이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부담스럽고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었는지 그런 경험을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김수희 감독님이 심리 상담소가 되긴 했는데 오태경 배우님 그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영화 내용이나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들었던 하나의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육남매라는 드라마에 제가 출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육남매라는 드라마가 꽤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어떤 중학생 같은 동생들이 저를 보고 육남매다, 장남이다, 창이다 이랬는데 저는 그게 뭐 되게 기분이 나쁘거나 그럴 일이 아닌데 제 친구들은 딱 봐도 중학생 같은 애들이 형한테 야 육남매다, 창이다 해서 야 니 일로 와봐. 야, 네 친구야? 너희 몇 살이야? 이랬던 좀 터무니없는 오만과 편견 같은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오만과 편견이란 말 자체가 너무 유명한 워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한데 영화 속에서는 약간 넘겨 짚어서 넘치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감독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잉이라는 것이 어떻게 쌍방을 일방으로 몰아가느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서 단순히 부모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얘기가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넘겨짚어서 넘치게 되는 과잉의 정서들이 어떤 파국을 만들어내는지를 영화가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심을 담아서 질문을 길게 주셔가지고 짧은 질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윤영사 본명이 궁금해요. 호칭 정예로 통일되었었던 윤영사 본명. 두 분 평사님들 본명 서로 얘기하신 거 있으실 것 같아서 풀네임으로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저희 명찰에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항상 현장에서 감독님들도 이제 저희가 어떤 캐릭터보다 윤영사, 오영사 이렇게 부르시니까 저도 이제 저의 본명은 대체 뭘까 하고 좀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께 여쭤봤었어요. 예, 그래서 드디어 그 비밀의 실마리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요. 나는 솔로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독친의 윤영사 이름은요. 윤형준입니다. 네. 윤영준님. 네. 앞으로 형준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영사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전 사실 몰라요. 아니 뭐 이게 형균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항상 오영사, 뭐 윤영사, 윤영사님이라고만 호칭을 이렇게 계속 불러주셔서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명찰도 하고 있었는데 분명 그거를 이렇게 유심히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 오영사 감독 오영사의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오태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 형사라고 합니다. 예. 두 분의 성함이 오늘 밝혀진 자리니까는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중간에 드릴게요. 파이팅하는 무지님께서 저는 주인공의 자살이 어머니에 대한 복수이며 죽기 전에 언급한 최종 보스의 몰락, 곧 어머니의 무너짐이 목적인 것처럼도 느껴졌어요. 자살 모임의 생존자가 전달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이어 생각한다면 감독님이 의도하신 주인공의 어머니에게 전달하고자 한 자살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의도한, 그러니까 네. 제가 혜영에게 의도한 유리의 자살을 그쵸, 예.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일단 영화에 나온 그대로 이제 정말 유리가 이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혜영에 대한 복수겠죠. 네, 준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 유리의 죽음이 사실 약간 저는 직접적인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극단적인 선택 요즘 이런 얘기조차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울증이라는 어떤 질병에 대한 결과가 이제 자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유리한테 우울증이 없었다면 뭐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건강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좀 문제를 해결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이 뭐 그냥 단순히 뭐 엄마에 대한 복수,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방면으로 접근해 보면은 더 유리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한나 배우님이 진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사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또 표정으로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어서 그 한 장면 한 장면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 씬들이 꽤 많잖아요. 그때 감독님은 또 어떤 얘기 나누시고 유리 캐릭터를 어떻게 구체화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이랑 우선 굉장히 많은 이야기 나눴고 제가 생각하기에 유리라는 캐릭터는 좀 겉으로도 굉장히 모범생으로 보여야 되고 친절하고 잘 자란 모범생의 아주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매 씬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됐었고, 그래서 그 매 씬 굉장히 촬영 들어가기 전에 엄청 인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씬이고 누구의 시선이야? 준태의 시선이야 지금? 혜영의 시선이야? 예나의 시선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의 시선에 보여진 유리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거에 초점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나 역할을 연기하시는 소윤 배우님이 약간의 대변인 같기도 하잖아요. 유리가 하지 못한 말들, 할 수 없었던 말들도 많이 내뱉어주는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기도 한데 지금 도도도도도도 피어나신 것 같은데 유리가 말없이 사라지는 게 엄마에 대한 가장 아니네요. 질문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네 도덕진님께서 질문이 계속 주셔서 예나의 마지막에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유리의 죽음을 방조하게 혹은 동조하게 되었다는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일까요?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예나가 마지막에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유리의 죽음을 방조하게 했다는 죄책감인지 아니면 유리에 대한 그리움인지, 물론 복합적인 감정이었겠지만 소윤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둘 다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나를 진심으로 유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예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끝에 선생님과 했던 대화에서 죄책감이 뭐 유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실 예나는 유리를 부러워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없는 엄마가 유리에겐 있었으니까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게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수인 감독님이 되게 타이트하게 인물과의 관계들을 잘 편집해 주시긴 했지만 이 둘의 얘기는 좀 더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 둘이 체육복 입고서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은 정말 일본 청춘 영화의 한 장면에 비견할 만큼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서 사실은 둘 사이 서사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계속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스피노프 단편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유리와 예나 얘기들을 좀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관객 입장으로서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양님께서는 윤준원 배우님께 질문을 주셨어요.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캐릭터 속에 엄청 농축된 분노의 감정을 느꼈는데요. 영화 초반과 후반 캐릭터 감정선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초반에 완전 순수한 생머리가 엄청난 파마약을 먹는 것 같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초반, 중반, 후반을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연기를 짰다기보다 어떠한 상황과 그거에 따른 제가 좀 더 이제 공명에 처음에 처할수록 거기에 나타나는 감정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중 끝 나눴다기보다는 근데 제가 어쨌든 되게 좀 좋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좋게 좋은 사람이고 싶고 애들을 되게 잘 크게 가르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의 목표인데 갑자기 이렇게 막 누군가한테 막 고소를 당할 것 같고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막 이제 막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어떤 자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큰 칼이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발악은 다 해보고 지키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이뤄온 것들과 이루고 싶은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발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지 않았나. 근데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궁지에 몰리면 나오는 어떠한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를 실망시킬지언정 사실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 계속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만큼 깨지기 쉬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결정을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인데 가족 내에서 계속 본인을 흔들어 놓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유리 동생이랑도 같은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감독님도 질문 같이 보고 계신데 혹시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지 고르셨을까요? 아, 네, 저 하나 저기 마이크 그 힙합맨 제이지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선생님은 알을 깨고 나오는 결말 그리고 딸 그 유리겠죠? 네, 유리는 엄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죽이는 결말로 데뷔되는데 어느 쪽이 감독님이 바라는 방향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기범 쪽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 계셔야 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제가 최근에 했던 어떤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비록 가족일지라도 이게 내가 선택한 거든 선택하지 않은 관계이든 혈연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그게 나를 갉아먹고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걸 끊어내는 용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유리보다는 기범의 선택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근데 그 또한 아버지의 얼굴에다가 파스타를 엎어버리는 행위 또한 뭐 그렇게 성숙한 행동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게 없잖아요. 네. 최대한 물어야 드실 정도로 없어요. 네. 근데 뭐 성숙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 유리보다는 네, 기범 행동이 100배 천배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독신이란 게 독이 되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독이 되는 친밀함, 타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관계들이 사실은 부모 자식을 얽힌 사람들 외에도 형사들도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떤 가정에 뭔가를 염탐하려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그렇고 학생들끼리도 그렇고 이 관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구나. 친하다는 거 뭐고 친밀하다는 거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 더 올라가 주시겠어요? 이거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뮤지컬 배우님이 두 분이나 나오신데 캐스팅 계획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저희 미스터리 픽처스, 그러니까 미친의 제작사인 미스터리 픽처스가 이제 뮤지컬 제작사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그 대표님 통해서 그 좀 뮤지컬 하시는 분들 프로필을 제가 좀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사실 뭐 제가 선별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평소에 제가 좋아했던 뮤지컬 배우님들을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용생 선배 같은 경우는 그 팬텀싱어에 열심히 가서 이제 알고 있었고 그때도 이제 우리 천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뮤지컬 그리고 뮤지컬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22살인가 그때 봤던 그 나쁜 자석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거기서 손흥민 선배 연기고 그때부터 팬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위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도 너무 귀여운데 아이디가 예나 데뷔입니다. 결말 후에 기범과 예나는 어떻게 될까요? 예나가 데뷔해서 음방 1위 하는 거 봐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소윤 배우님 예나 데뷔조잖아요 사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데뷔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이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안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이돌 그룹 연습생 때 데뷔조니까 나름대로 정말 데뷔를 앞에도 우리 친구들처럼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무를 실제로 저희가 직접 그 안무 선생님께서 책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음악도 사실 음악 감독님께서 저희 영화를 위해서 제작을 이렇게 이 팀의 연습곡으로 만들어 주신 건데 팀명도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제가 못 들어봤어요. 아직 이제 그냥 데뷔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배우님들이 춤 연습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좀 구경도 하고 어떻게 잘 돼가나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연습은 더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따로 하시고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춤은 정말 기깔난다 이거 정말 되게 하셔야겠다는데 최소한 배우 영상을 봤는데 이게 잠깐 이거 뭐지?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연습한 티는 나요. 영상에서 열심히 연습한 티는 나는데 그거는 춤이라기보다는 어떤 몸짓? 그때 영화 속에서 정말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때 한 2주 뒤인가 현장에서 다시 봤는데 완전히 그냥 아이돌 배우처럼 아이돌 연습생처럼 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했고 정말 저는 이제 춤 실력보다 더 노력에 더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소유면 얼굴이 불타오르고 계신데 저희가 여기서 춤 보여달라는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영화 이제 뭐 1만, 뭐 5만, 10만 이렇게 공략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챌린지처럼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범이는 어떻게 살았을 거세요, 윤준호 배우님? 이것도 저희끼리 얘기한 거였나?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짓을 낼 거였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세요? 아들 이름 뭐지? 민준이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을까? 그리고 저는 뭐 어쨌든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면 저도 바뀌었을까? 이랬는데 전 사실 잠깐의 변화는 있어도 전 제가 똑같이 살 것 같거든요. 그냥 한 번 이렇게 뭔가 액션을 하긴 했지만 결국엔 또 돌아갈 것이다.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딸 하나를 잃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충격도 있고 뭐 조금은 나아지겠죠. 근데 키우는 과정에서 불끈불끈씩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만 묻는다면 그렇게 보통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저 가족이 저렇게 식사자리에서 무례한 일을 다시 하진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긴 합니다. 한 번 더 그런 걸 맡고 싶진 않으실 테니까 조용히 식사만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만나 배우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사실은 엄청 대선배인 장서희 배우님과 가장 붙는 씬이 많으셨잖아요. 엄청나게 감정적인 대립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주고받는 대사가 많지는 않아요. 또 더 힘드신 연기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현장에서 같이 맞추셨는지 궁금해요. 현장에서 사실 너무 대선배님이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선배님이 아무리 편하게 해주셔도 사실 엄청 편하게 해주셨고 정말 많이 잘 대해주셨는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좋지 않은 모녀 관계를 잘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촬영했었고 좀 서희 선배님이랑 기억에 남는 호흡은 사실 저희가 말을 많이 뭐 이렇게 주고받는 씬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고 그 몸싸움하는 씬이 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 선배님이 막 이렇게 제 입을 막고 몸싸움을 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선배님과의 호흡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고 선배님과 뭔가 첫 스킨십이었거든요. 저한테 선배님이 갑자기 저랑 이렇게 거의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액션을 하는데 오늘 다 왔네? 막 이렇게 스킨십 지금 첫 스킨십
하면서 우리 액션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몸싸움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혹시 어떤 작품으로 처음 장서희 배우님을 배우로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아내의 유혹으로 봤죠. 네.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이었거든요. 요즘 얼마 전에도 하더라고요. 아내의 욕이요? 네네. 아마 100년도 더 이상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장서희 배우님이랑 오태경 배우님 그리고 조영기 배우님 같이 나오는 장면도 너무 의미가 깊은 게 뮤지컬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배우님이랑 오태경 배우님이랑 장서희 배우님은 진짜 여기 계셔가지고 활동하시는 게 겹치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서 와 여기 도대체 얼마만큼의 세월이 녹아있는 장면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감독님께 복신의 어쨌든 타이틀로도 장서희 배우님을 여쭙고 선택하게 되신 이유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오영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애초에 태경 선배를 생각을 하고 쓴 거라 사실 그래서 오영사거든요. 네, 네 그렇고요. 장서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 만드는 사람이 됐을까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작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그 한국 시트콤하고 그 일일 드라마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어 아가씨, 네, 은하리 형 그걸 이제 거실에서 엄마랑 같이 잠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인어아가씨 실시간으로 보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아주 손을 살짝만 올려주시는데 계시네요. 왜냐면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 근데 인어가 씨를 저는 이제 엄마랑 거실에서 같이 보면서 그 드라마 작가의 얘기잖아요, 인어가 씨가. 그래서 그 작품도 너무 재밌었고 그 이야기 자체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은하리 형이 드라마 작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뭔가 이야기 만드는 사람으로 살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정말 나에게 큰 영향을 줬던 작품의 주인공이셨던 대선배님과 저의 첫 장편을 진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큰 영광이고 그냥 마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준비하면서. 장서희 배우님 처음 시나리오 보고 나서 감독님한테 뭐라고 코멘트 주시던가요? 그냥 딱 사실 그 미팅 장소에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감독님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마음이 엄청 놓이셨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시나리오까지 잘 봤다고 해주셔서 너무 기뻤고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죠. 네. 네. 지금 많은 관객분들이 남겨진 민준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아기잖아요. 몇 살로 설정하신 거예요, 감독님? 그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니까 6살? 네. 6살. 실제로 그 배우는 8살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조금 사실 크죠. 네. 6살 지금. 민준의 장래에 대해서도 염려들이 많으신데 어른들이 또 잘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어른들이 잘못해서 망치는 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역할을 사회적으로 해주시는 우리 형사님들 민준이 어떻게 될지 민준이 어떻게 어머니가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형사 입장에서 오 형사님, 이 형사님 민준이의 장래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윤영사님 그 얘기 좀 풀어주세요. 그 뭐요? 민준이가 빵야빵야 할때 했잖아요. 네. 그 얘기부터 먼저 풀어주시죠. 예. 민준이가 방향방해 할 때 제가 좀 뭔가 이 삭막한 분위기를 조금 눌러보자. 그리고 또 오영사님도 어쨌든 굉장히 진중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촬영 들어왔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민준이가 자꾸 저를 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카메라 이렇게 슉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과해져가지고 점점 이렇게 감독님 눈치 보면서 좀 눌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민준이는 윤영사가 굉장히 자주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네.
이 형사가 굉장히 민준이라는 애를 굉장히 이뻐했을 것 같고 저도 그날 현장에서 민준 역할을 맡은 친구를 만났었는데 너무 순수해요. 너무 순수하고 촬영 당시에도 이 스토리를 저희가 이제 스토리텔을 가지고 이제 드라마 씬을 찍는데도 그 민준이가 그 식탁 밑에 들어가 있고 이런 장면이 물론 뭔가 장면 중에서 이제 장선 선배님이나 이제 태경 선배님 위주로 이제 앵글이 돌아갈 때 민준이가 식탁 안에 있을 때 안 잡혀 있을 때 제가 사실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그냥 괜히. 그래서 윤 형사는 민준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어떻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를 다 떠나서 윤 형사만큼은 뭔가 그쪽을 지나가거나 할 때 항상 민준이 이렇게 항상 뒤따라다니고 뭔가 민준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식 날 가방 하나 사시고 예, 이런 형사가 돼서 뭔가 민준이 옆을 이렇게 소리 없이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그건 집착이 아니고요. 예. 독신에서 스피노프 나올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약간 민준이의 친구에서 민친으로 해서 얘기가 너무 좋을 것 같고 윤영 형님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민준이 아, 예. 걱정을 좀 덜었어요. 사랑해 민준아. 네. 오태경 배우님은 어떠세요? 그 오태경 배우님이 정말 그게 무게를 완전히 잡아주고 있다고 느낀 게 그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걸 다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때 표정 하나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이, 아픔에 대한 공감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느껴졌는데 아마 누구보다도 민준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관통을 했던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현장에서 민준 역할을 했던 아역 배우 친구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 놀랐어요. 저도 아역 출신이라 그 나이 때 비슷한 또래 때부터 연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나 훌륭하게 그런 연기들을 많이 해내길래 깜짝 놀랐었고 글쎄요. 민준이를 생각을 해보면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또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요. 우리 모두 민준이의 행복을 빌어줍시다. 민준아 사랑해. 행복해. 영화가 참 남기는 질문과 숙제들이 많아요. 그냥 생각하면 할수록 누구보다 사실 마음이 아픈 건 먼저 떠난 누나일 텐데 누나는 민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강한나 배우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민준이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깜짝깜짝 놀랐던 기억들이 많은데 저희 친언니가 영화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고 물었는데 저는 내심 그래도 제가 동생이니까 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오는 신 정도를 하나를 말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민준이가 소리 지르면서 식탁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진짜 소름이 끼쳤고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하긴 했지만 저도 공감을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어서 다 똑같이 사람들을 보는구나. 정말 연기 잘했지 민준이 이러면서 그때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깜짝깜짝 놀래키면서 무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어서 감독님의 어떤 이야기를 촘촘하게 조직하는 솜씨가 그 장면에서 한번 터졌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감독님께 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유리가 정신과약을 떨어뜨린 건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내 상태를 알아달라고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으로 연출하신 장면인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양양님께서 주신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위에 사실 다른 분께서도 같은 질문을 질문을 주셨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부천영화제 GV에서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골 질문이 되겠네요. 네. 근데 그때도 제가 답을 했지만 사실 편집실에서 사실 그 부분을 편집을 하면서 편집 기사님이랑 또 같이 얘기를 한 게 저건 누가 봐도 일부러 떨어뜨린 사람인데 저건 어쩌냐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저의 대답에서 유출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고 정말 100% 실수였는데 이렇게 주머니에서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냥 그 쪽지랑 같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필통이라든지 뭐 다른 방식을 제가 현장에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놓쳤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액션 연기하셨던 우리 준원 배우님, 맞습니다. 준원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강한나 배우님이랑 두 분 액션의 합을 맞추셔야 됐잖아요. 제 탓이에요. 제가 잘했어야 됐는데 사실 이렇게 손연기가 또 처음이었고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니 이거 저희가 그때 꽤 여러 번 가긴 했는데 저는 아니 이 정도면 큰 잊을 거 없지 않나? 라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계속 이거 어떻게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올 것 같은데. 막 실제로 보는 거랑 카메라로 보는 거랑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둘 다로 해석해도 되게 무방한 장면이에요. 이를테면은 우연히 떨어뜨렸건 아니면 의도적으로 떨어뜨렸건 이 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남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지점으로 깊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셔도 그 장면은 해석이 다 되는 결말까지 무리 없이 이르는 장면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의 좀 인원수가 좀 많아서 질문을 최대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한 50분 가까이가 지났어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홍보사 담당 분이 계신데 이 선물을 드릴 분들은 선정을 해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러면은 지금 감독님이랑 단체방 오픈 채팅방을 보고 계신 지금 누가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한 분씩 이렇게 질문을 골라서 감독님부터 선물을 그럼 바로 전달해 드리나요? 아니면 네, 스태프께서 갖다 주신다고 합니다. 최수연 배우님이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 트리팅이죠. 트리포미. 네, 나를 어떻게 해줘야 그런 단백질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저희가 선물로 스태프께서 바로 갖다 준다고 하니까 밤에도 머리 감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머리 감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팅입니다. 감독님 골라주세요. 제가 답변은 못했는데 제가 답변한 거에서 고르지 않아도 돼요. 네네. 짧게 대답해 주시면서 골라주셔도 돼요. 네네. 그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감튀님? 네. 질문 좀 읽어주시죠. 네. 예나가 그 자살클럽의 여자랑 알고 지냈던 건 예나도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이거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예나의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 가지고 유리가 연락을 한 거라서 사실은 예나의 이름만 사용된 거지 그 자살클럽하고는 윤영사님이 추측을 하셨던 것처럼 그 예나가 자살클럽을 끌어들였다 막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냥 윤영사님의 추측이고 사실은 그냥 이름만 빌린 설정입니다. 되게 감튀님. 네, 예리한 질문을 주셔서 어디 계신가요, 감튀님? 네, 감튀님 저희가 선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나 배우님도 보고 계시면 한번 골라주세요. 저는 독도의 친구님이 땡땡이 보는 유리, 미음미음이 보는 유리, 시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 유리가 나온 장면은 없는 것인지 아까 사실 대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장면이 유리 핸드폰에서 나온 거여서 그게 진짜 유리, 그거만 진짜 유리가 아닐까라고 전 사실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독도의 친구님은 어디 계신가요? 네, 독도의 친구님께도 저희 트리팅에서 시크릿 머스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연 배우님 보셨어요? 저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윤준호 배우님 보셨으면 먼저 네. 저는 한 분이 댓글을 2개 다셨는데 일단은 드립이 좀 제 스타일이라서 네. 제가 밈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촬영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호수에서의 케이크는 4명이서만 먹었나요? 아니면 남은 케이크는 제작진이 다 같이 맛있게 드셨나요? 답변도 해주시죠. 네, 남은 모모는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네. 사실 저는 호수에 없었습니다. 전 몰라요. 그렇군요. 그냥 이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달아주신 다른 댓글도 있는데 A님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 조영균 배우님 이제 머지않아 아빠가 되실 텐데 독친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 만큼 배우님께서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이거 답변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네, 그러면 A님 어디 계신지 먼저 손 한번 들어. 저 뒤쪽에 계시는데 선물 드리고 답변은 조영균 배우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골라주신 고객분도 한 분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축하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되세요? 근데 언제 아빠가? 내년 3월쯤. 그렇군요. 네. 제가 공연을 하면서 이제 단체 생활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 팬텀싱어의 이제 에델라인 클랑이라는 저희 또 4명의 팀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팀이나 어떤 단체 생활이나 사람 관계에서 정말 오래 가려면 이게 뭔가 우린 사랑이야, 우린 함께해야 돼 라는 것보다 약간 적당한 무관심이 있는 게 그게 굉장히 롱런하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뭐 그게 꼭 정답이진 않을 수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지금 마음과 내년의 마음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저도 뭔가 너무 사랑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적당한 무관심을 좀 유지시켜줄 수 있는 아빠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신생아 때는 적당한 무관심을 도저히 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큰일이 납니다. 차마 장담을 못한다는 점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을 고르셨습니까? 저는 아까 그 오픈 채팅방을 좀 늦게 들어와서 아까 질문해주신 질문 내용은 아는데 아이디는 몰라가지고 아까 또 감사하게 저희 또 오영사와 윤영사의 이름을 또 이렇게 세상에 공개하게 해주신 분께 꼭 선물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네. 멍멍이님. 멍멍이님 어디 계세요? 멍멍이님? 멍멍이님이 가장 처음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멍멍이님 어디 계시죠? 엉망이 아니에요? 네? 엉망이 네. 아니에요? 예, 이게 또 이게 보호 필터 때문에 글자가 또 제대로 잘 안 보일 수 있는 점. 엉엉이님, 네, 엉엉이님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만들어. 근데 조영균 형사장님도 그 질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게 티리팅이 조금 넉넉하면 조영균 형사장님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 계시죠? 조영균 형사장님? 네, 가운데 텔포 카메라 앞에 계시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태경 배우님도 한번 골라주시죠. 저는 사실 뭐 이런 저 핸드폰 잘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사실 없는데요. 저는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대표님께서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 그 질문을 저한테 주셔서 굉장히 횡설수설하게 만들어 주셨던 질문을 하신 그 분에게 오만과 편견 질문해 주신 분은 받으셨어요? A님. 받으셨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그거는 오태경 배우님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탈모 관련된 샴푸를 써야 돼서 네, 그러면 서윤 배우님 고르신 분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하고 고른 거 같아요. 저는 저도 도덕팀인데. 제일 빨갛게 만들어주셨던 네네네. 도덕팀인데 저기. 네. 오늘 르세라핌 신곡 나온 거 축하드립니다. 저 한 번 더. 네, 한 번 더. 괜찮아요. 되나요, 수양님? 네. 네요. 네. 아니 이분께서 카톡을 2개를 남겨주셨는데 진행자님에게 샴푸를 줬으면 합니다. 근데 너무 머리 안 감은 것처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예나 8월이라서 그런지 머릿결이 푸석푸석해 보이던데 꼭 샴푸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세요가 아니라 진행자님과 예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네, 독침폭풍님께 드리고 싶어요. 네, 독침 폭풍님 어디 계신지 네, 저쪽에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선물까지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개봉한 것 같은 열기 속에 진행이 되었지만 지금 다음 주 개봉이니까는 다음 주 개봉 때까지 오늘 먼저 와주셔서 봐주신 분들께서 좋은 입소문들, 손소문들 많이 내주시면 감사할 거고요. 조영규 배우님부터 끝인사 간략하게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뵙고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나가시면서 또 독침 영화 많이 홍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서 독신 저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잘 돌아가시길 바라며 그리고 좋은 얘기만 많이 널리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제 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심히 들어가시고 이제 곧 개봉하는데 많은 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독진에 대한 이쁜 이야기 주변에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제 소개를 못했대요. 이름을 많이 알려드려야 하는데 저는 유리역의 강안나였습니다. 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시고 대화도 재밌으셨나요 혹시? 네. 네, 재밌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입소문 좋게 널리 터뜨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돌아가시는 길, 대구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셨으면 좋겠고 이쪽 많이 내주시면 제가 항상 계신 곳을 향해 절을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만 양우진 신인 감독님과 베테랑 배우들 그리고 신인 배우들의 아주 에너지가 잘 뒤엉킨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진 찍는 시간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쭉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찍으실 수 있는 시간 먼저 드리고 감독님, 배우님, 관객분들 같이 찍는 시간도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상이 갑자기 모두 들어서셔서 네 다정하게 좀 보여주셔야 사진이 잘 나오니까요. 의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안 예쁠 것 같아서 지금 치우겠어요. 네. 필이 많아서. 네, 센터에 어떻게 배우님 쓰시는 건가요? 아니요? 감독님 그러면 대형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네. 네? 제가요? 네, 감독님이 가운데 쓰시는 게 네. 맞겠죠? 네. 네, 제가 가운데 쓰시고 우리 둘이 같이 이렇게 제가 가운데 서고 이렇게 네. 유리 예나랑 이렇게 네. 네, 혼성 6인조 갖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사진 예쁘게 찍어서 독침 해시태그 남겨서 많이 SNS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하트 각자 좋아하시는 하트로 한 번씩 해보죠. 어떻게 배우님 하트 좋아하는 하트. 아 형님
조직적입니다. 네. 이쪽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번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들 다 잘 찍으셨죠?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다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반 쪼그리고 앉으셔야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얼굴 안 보이고 싶으신 분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려주시고요. 핸드폰 라이트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 켜서 불을 켜서 본인 얼굴에 갖다 대셔도 돼요. 준비되셨나요? 예, 너무 아름답네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할게요.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님들 관객분들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맞춰 쓰셔서 네. 자, 하나, 둘, 셋.